이제 화석연료를 쓰지 말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도 계속 팡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 냉난방 인프라도 수혜를 받을 거다. 심지어 지금 엄청나게 강달러가 된 와중에 미국에서 지금 달러를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인생 주식, 오늘은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경동나비엔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보시면서 과연 이제 좀 괜찮은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업 분석 해드리면서 제가 또 이제 한번 살짝 살펴봤는데 상당히 이제 또 기업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조건 검색, 추세 돌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이고요. 경동나비엔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뭐 1973년도에 설립됐고 난방용 보일러랑 온수기에서는 대한민국 1등,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갑자기 왜 온수기, 보일러 이런 게 왜 나오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사실이, 이 경동나비엔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매출 비중 자체가 한국보다도 미국에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수출이 80% 이상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그거 코딱지만큼 수출해가지고 조금 그 수출하는데 그 중에 80%가 미국 아니냐?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경동나비엔 매출보다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 뭐 한 3파 4파 전으로 나뉘고 있는데, 경동나비엔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그런 업체들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경동나비엔이 지금 1등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요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좀 경쟁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1등이에요.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는 더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많이 확장을 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보일러나 이런 게 더 많이 뭐 발전되고 매출이 더 캐파가 커지고 이런 거에 대한 게 딱히 없어요. 예전에 제가 롯데웰푸드 설명드릴 때도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더 클 게 없어요. 한국에서 롯데제과, 뭐 롯데웰푸드, 빼빼로 뻗쳐나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빼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소비를 더 늘리는 쪽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확장성을 가져간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뻗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캐파 성장을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롯데웰푸드가 해외 시장에 이제 진로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이 경동나비엔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이제 여기서는 더 클만한 게 딱히 없어 보이는데 해외에 이제 나가서 성장을 하는 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보일러에서는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봤을 때 경동나비엔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경동나비엔이 점유율이 한 38%, 거의 40% 되고요. 그런 경쟁사가 누가 있냐? 또 보일러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귀뚜라미 보일러 있지 않겠습니까? 귀뚜라미 보일러, 거기다가 린나이 보일러가 있겠습니다. 린나이 보일러 같은 게 점유율이 한 21% 정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린나이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또 일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매운동 이런 거에도 타격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린나이가 사실 점유율이 계속 좀 축소되는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귀뚜라미나 경동나비엔이 다 가져가겠죠. 밑에 뭐 대성그룹도 있습니다. 뭐 대성셀틱이 점유율 한 17% 정도 되는데 요거는 뭐 17%도 적은 건 아니기는 한데 거의 4파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절반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게 경동나비엔이다. 그래서 린나이도 사실상 경동나비엔 쪽으로 점유율 뺏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경동나비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미국향 수출 비중이 80%가 됩니다. 거의 미국에서 돈 그냥 열심히 땡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미 쪽에서. 그래서 지금 북미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살아남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동나비엔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제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일러만 파는 게 아니고 온수기도 많이 판매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거의 쌍두마차예요. 보일러랑 온수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랑 온수기가 좀 연동되는 게 있잖아요. 보일러도 이제 데피는 거고 온수기도 물 데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보일러 구조 같은 경우에는 물 데펴가지고 그거 이제 물 돌아다녀서 바닥도 데피고 이런 구조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보일러 매출 비중이 36%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온수기 매출 비중이 44%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동나비엔 하면은 보일러가 더 유명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좀 뭐 같이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온수기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일러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온돌 문화에 좀 익숙하고 중국 같은 문화 이런 데 많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문화도 살짝 다르고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이 뭐 빌라나 아파트가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다르다. 걔는 방도 많고 막 층수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가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린다기보단 매출 비중이 적어요. 20% 정도밖에 안 되고 온수기가 한 76%로 대부분 지금 매출 비중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온수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 보일러가 거의 한 77% 비중 차지하고 러시아도 보일러가 지금 90% 정도 차지합니다. 판매하는 거 중에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특이하죠. 사실 이제 중국 문화권,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보기엔 애매한데 얘네가 평균 기온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보일러 위주로 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일러 산업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이제 뭐 올라갈 데가 없어요. 거의 과점이고 그 중에서도 경동나비엔이 뭐 압도적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탑 티어예요, 경동나비엔이. 더 올라갈 때야 있겠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보일러 안 쓰는 데는 이제 사실 거의 없잖아요. 미국에 전파하고 해외에 전파해야지 온돌 문화를. 한국에는 이제 전파할 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얘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린나이가 이제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얘네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는 있겠다. 근데 뭐 없던 데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런 거는 뭐 사실 딱히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금 북미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북미 시장에서 용어를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HVAC라고 보통 얘기해요. H가 이제 히팅, 덮인다는 거죠. V가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환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C가 뭐겠어요? 많이 약자 보셨죠? 에어 컨디셔닝. 여러분들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난방이랑 환기 이거를 다 축약해가지고 HVA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냉난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냉난방으로 거의 끝나는데 미국은 벤틸레이션이라고 환기가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좀 구조가 다릅니다. 냉방을 할 때도 그렇고 난방을 할 때도 그렇고 바람을 순환시켜가지고 이제 냉난방을 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일러나 에어컨 하나 놓고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덕트 같은 거 위에 천장에 좀 빵꾸 뚫려 있어가지고 글로 찬바람 따뜻한 바람 계속 이제 순환시키면서 중앙 제어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이에요. 주거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외국 애들은 막 방도 되게 많고 막 방도 4-5개 2층짜리 집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 땅덩어리도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가 좀 유리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냉난방 구조에서 히트펌프라는 게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 히트펌프가 뭐냐면은 이게 미국의 이제 정책이랑 좀 연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친환경을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보일러들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뭐예요? 그렇죠. 다 이제 화석연료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화석연료를 쓰지 말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쪽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히트펌프입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고 있고 정부의 미국 정부입니다. 북미 시장의 보조금 형식도 굉장히 후하게 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만 해도 히트펌프가 한 500만 대 정도 좀 설치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30년까지 한 2천만 대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 당연하겠지만 이게 친환경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리베이트도 있습니다.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보조금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예전에 전기차 살 때도 그랬잖아요. 친환경 보조금이다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해주니까 사실 뭐 실제로 차값은 7천만 원이어도 뭐 5천만 원 후반대에 살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경동나비엔이 히트펌프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기술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하이드로퍼니스라는 이 온수기랑 보일러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온수기랑 하이드로퍼니스 수출 물량이 지금 미국 전기연료 전환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드로퍼니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경동나비엔이 콘덴싱 보일러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콘덴싱 하이드로퍼니스 제품을 작년에 출시했어요. 작년 말에. 얼마 안 됐죠? 이거를 이제 온수기만 북미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었는데 북미에서 이제 콘덴싱 하이드로퍼니스를 진출하면서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퍼니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 쪽에서 히트펌프가 워낙에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드로퍼니스 방식 같은 경우에도 온실가스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지금 미국 정부의 방향성과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퍼니스 제품 자체도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공기를 가열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이드로퍼니스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랑 비슷해요. 물을 데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뭐 전기로 데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에 미국에서 많이 쓰던 제품 중에 하나가 냉난방 시스템 중에서 퍼니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좀 단점이 건조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기를 가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를 가열하다 보니까 공기가 뜨거워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조해지고 그럼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도 잘 안 먹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똑똑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경동나비엔이 뜨거운 물을 데피는 히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분감도 있고 촉촉하니 아주 그냥 미국의 이 퍼니스의 기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제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를 데피냐 뜨거운 물, 워터를 데피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드로 펌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하이드로 퍼니스가 돼버렸다. 기존의 퍼니스에서 좀 진화된 양상이다. 또 미국 맞춤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니스, 그 다음에 온수기, 보일러 모두 이제 히트 펌프를 사용해서 쓰도록 이제 미국에서는 권고하고 있다. 히트펌프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트펌프에다가 보조금도 계속 팡팡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온수기 매출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 지금 미국 수출을 타고 같이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향 수출 비중이 80%인데 그럼 전체 경동나비엔의 매출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경동나비엔의 전체 매출 중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은 32%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이제 한 23년도 기준이에요. 거의 다. 근데 북미 시장이 몇 프로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55% 됩니다. 지금 이 한국에서 경동나비엔이 안 깔려 있는 데가 거의 없는데 물론 이제 귀뚜라미, 린나이, 뭐 대성 셀틱 쓰고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 3파전이지 뭐 사실. 근데 린나이가 3파전에서 좀 죽고 있는 양상이고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뭐 반일 운동 이런 거 생각하면 뭐 귀뚜라미, 경동나비엔으로 조금 이제 뭐 여론이 기울어가지고 점유율 뺏어온다라고 하면 거진이 2파전이죠. 뭐 귀뚜라미 아니면 경동나비엔이지. 그 중에서도 경동나비엔인데 이거 그냥 아득히 앞서는 전체 지금 매출 중에서 북미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미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면. 실제로 성장성도 매출 성장도 정말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계속해서 원래 14년도부터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매출이.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사실 정체였거든요. 뭐 사실 2018년도부터도 좀 정체였어요. 매출 늘어나는 거는 한국은. 근데 북미 시장에서 21년도부터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다. 이 부분으로 점유율을 좀 뺏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보조금 지원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동나비엔에 히트펌프 있는데 보일러, 뭐 냉난방 다 되는 겁니다. 히트펌프가 냉방만 되고 난방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일러 이제 따뜻하게 하는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히트펌프 보일러가 있어요. 경동나비엔에서 나온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냉난방을 다 겸용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퍼니스 같은 제품도 히팅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히트펌프 쓰도록 권고하다 보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뭐 500만 대에서 지금 2천만 대로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보조금 줄 테니까 다 이거 빨리 써라, 전기로 바꿔라, 화석연료 그만 태워라 하니까 이렇게 좀 바꾸고 있는 기조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제가 정말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게 인프라 법안이 발의이 되면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뭐 2,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전력 인프라는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냥 종목 이름에 전기 붙었다 하면 다 날아갔잖아요. 어찌됐건 이런 인프라가 계속해서 이제 바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 중에서 냉난방 시스템들도 계속해서 인프라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실제로 보조금도 빵빵하게 지원해 주니까 전력 인프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냉난방 인프라도 수혜를 받을 거다. 심지어 지금 엄청나게 강달러가 된 와중에 미국에서 지금 달러를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뭐 경동나비엔 달러 쓸어 담고 있는 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동나비엔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작년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매출이 7,700억에서 8,700억, 1조 1,000억, 1조 1,600억, 1조 2,000억, 1조 2,900억. 매출은 계속 늘어나요. 내년, 내후년에도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영업이익이랑 이제 순이익이 조금 들쭉날쭉하다는 거?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억대에서 600억대로 갔다가 여기도 600억 정도 나왔고. 그러다 이제 23년에 작년에 이제 1,000억으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 여기 순이익도 뭐 200억, 400억, 800억 가다가 줄어들다가 다시 800억. 작년에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꽤나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좀 퇴보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좀 줄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가 이제 눌림목이고 내년부터가 이제 찐인데, 영업이익이 이제 역대급 영업이익 23년도 넘어서고 순이익이 800억에서 거의 1,000억대로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내후년에는 뭐 1,300억 중반에서 한 1,060억 정도로 순이익도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을 기록했던 게 이때죠. 23년도입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엄청 낮고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8.79%대 영업이익률. 꽤나 마진 많이 남기는 거거든요. 뭐 지난 5년간 보면은 8.79% 영업이익률 마진 이 정도 퍼센트로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이익률도 보시게 되면 제일 높았을 때가 7.31%인데, 뭐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보다 높은 순이익이 찍힌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순이익률은 조금 오버하게 나온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4%, 3%대에서 4%대로 갔다가 이제 거의 7%대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일회성을 제외하면은 2023년도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가장 이제 피크 칠 때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올해 이제 살짝 눌렀다가 내년에가 영업이익률이 이 피크 쳤던 8.79%를 넘어서서 9.19%, 9%대 영업이익률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좀 일회성으로 많이 찍혔던 때가 순이익률이 7%대인데 7%대를 내년에 달성할 걸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는 벌써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 때고요. 그 내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경동나비엔이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옆으로 이제 이렇게 기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 6만 원 가격대를 명확히 돌파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급등이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업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 주식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려가지고 더 좋은 종목으로 선별해서 매일 한 종목씩 이제 소개해 드리는 개념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진짜 알짜배기만 소개해 드리는 개념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별된 종목을 소개해 드린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리는 거지. 계속 이제 뭐 종목 한 50% 올라가고 50% 떨어지던데 뭐 속상합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종목 발굴해서 공부하기 귀찮잖아요. 다 공부해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데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판단하세요. 네,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